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동기부여의 개념 그리고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 마지막 부분에 과제에 대한 부분 하반기 동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이제 뭐 그러니까 팀별 과제를 했는데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별 과제로 제출하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팀 짜는 것들도 많지 않을까 하니까 이제 팀 개인별 과제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한번 자세하게 보면 동기부여는 움직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움직이게 하다 혹은 행동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나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내재적이고 외재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뭐 내재적 동기부여도 있고 외재적 동기부여가 있는데 내재적을 먼저 살펴보면 업무 담당자가 이자지로부터 얻는 성취감, 도전감, 확신감 등의 내재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외재적 동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스스로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급여를 인상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동기를 부여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동기를 유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뉘게 되고요. 내용 이론을 보면 동기화된 행동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의 관점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금전이나 지위, 성취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보는 관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행동의 과정, 방향 또는 선택에 관심을 두고 노동을 투입하고 성과, 요구치 및 보상의 명료화를 통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여기 이제 주요 관심사를 보면 내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면 동기가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이 높다 보고 있다면 과정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에 대한 특정 욕구를 충족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을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론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게 있다 라는 부분을 그냥 이해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낸다고 했으니까 기말고사에는 크게 부담이 없이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런 부분 사회복지 개론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 있다. 첫 번째 알고 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5단계 이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계층적 욕구에 따라 동기부여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알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조금씩의 단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하위 1단계 같은 인간의 최하위 욕구인 의식주, 성욕, 수면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배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1단계가 충족돼야 2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음 단계로 2단계에는 육체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안정, 자기 보존의 욕구 등과 같은 안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의 성원이 되려고 하는 사회 소속에 대한 부분, 그 애정의 욕구를 배치되고 있고 4단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신의 중요시하고 있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존경이 될 수 있고 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최상위 단계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 자아 완성에 대한 갈망을 뭐 최대한 실현해보고자. 그래서 이렇게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욕구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뭐 자아 실현 순서대로 발달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계점으로 보면 욕구의 경계가 애매하거나 중복, 인간의 행동은 복합적인 욕구에 의해 부여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고요. 욕구 위의 요인들에 의해서는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을 것도 그것과 욕구가 무관한 요인들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즈버그의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직무에 만족을 주는 동기적인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위생적인 요인의 상호 독립적인 이요인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동기위생 이론이라기도 합니다. 직무에 만족을 일으킨 동기 요인에는 직무에 대한 달성감, 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 자체에 정대되는 책임성, 능력과 자신의 신장을 포함하고 있고, 불만족, 직무에 일으키는 것은 뭐 기업과 정책의 경영, 기술적 감독, 봉급, 검전, 작업 조건, 인간관계, 감독자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아들프의 이제 ERG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비판 수정하고 이를 확장시켜 현실적인 조직 생활에 적용 가능한 세 가지의 욕구 단계를 제시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포괄하는 생존 욕구, 그리고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및 존경의 욕구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인간관계 욕구, 존경의 욕구와 존경의 일부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합해서 성장 욕구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욕구 첫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크게 이제 비판했다고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고, 네, 보면 이제 욕구는 위계적이거나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메슬로의 욕구 이론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욕구 중심 이론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맥클렐런드가 제시한 성취 동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진화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취 욕구는 난관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업을 완수하려는 욕구를 말하고, 권력 욕구는 조직 구성원이나 타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력을 발휘하는 욕구를 말하며, 진화 욕구는 귀속 욕구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말을 조금씩 바꿨지만 크게 변화된 내용들은 아니죠. 앞에 메슬로우 욕구에서 조금씩, 그러니까 단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슬로우 욕구 이론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맥그리그의 XY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단계수를 기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X 이론, Y 이론으로 모델화했다라고 이야기했고, X 이론은 맥슬로우의 하위 욕구들에 초점을 두고 강제나 통제, 명령이나 처벌 방식을 적용하는 관리 전략을 말하고, Y 이론은 관리자의 통제보다는 조직 구성의 창의성이나 능동성에 기반을 두고 조직의 의사소통 활성화와 자율성을 강조한 관리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X는 인간과는 인간이 본래 태만하고 가능한 한 일을 회피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생리적 안전의 수준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제가 전통적인 인간관이었네요. 그리고 그 Y 이론은 인간이 원래 일을 놀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진화나 자존, 자기 실현의 수준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하는 현대적 인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우치라고 하는 일본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Z 이론이라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다수 기업체를 조사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효율적인 조직을 Z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Z형 조직의 내용에는 동료 조직이 존재하게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감, 상호 인간관계의 민감성, 친밀감 등이 형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조직의 응집력을 강하게 만들어 조직의 생산성을 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그 리커드의 이제 관리 시스템, 리커드 척도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학자들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조직의 개혁을 위하여 X 이론보다는 Y 이론에 그리고 위생적인 요인보다는 동기적 요인에 의한 관리 전략을 두고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관리 스타일은 시스템 1에서 시스템 4까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 2 같은 경우는 권위형이고 3, 4형 같은 경우는 참여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조직 목표의 설정을 최고 경영층에서부터 명령 계통을 통해 아래로 전달하는 관리 스타일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게는 하부 직원들은 처벌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마지 못해 일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 보수가 주어지며 대부분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요구층에 동기화되고 있다.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시스템 1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조직 목표의 설정은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고 작업자들의 동기부여는 보수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처벌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리 스타일이다. 관리자가 하부 직원에게 가진 신뢰감은 주인의 은혜와 같은 종류의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3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침과 결정, 최고 경영층이 이루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결정은 하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리 스타일이라고 말하고요. 시스템 2와는 달리 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완전한 신뢰감이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고 통제 권한의 상당 부분은 하부에 위임하고 있지만 상부나 하부 모두 무책임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4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은 각 계층에 따른 종적 의사소통과 동료들 간의 행적 의사소통을 모두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합되는 관리 스타일이고 타 시스템과는 달리 관리자는 하부 직원들이 모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이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보수, 목표의 설정, 작업 방법의 개선, 목표의 달성의 진도와 평가 등에 참가하고 관여함으로써 동기화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단순하고 획일화한 기존의 동기부여 이론을 비판하였고 직무 특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적응적으로 욕구 충족을 한다고 하면서 조직의 직무 특성에 조직원의 성장 욕구 수준이 부합해야만 동기가 유발되어 조직이 지향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직무의 정체성, 기술의 다양성, 직무의 중요성, 자율성과 직무 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 관리 등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 특성으로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의 이제 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크게 8가지 부분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대한 이야기,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애덜프의 이제 ERG 이론, 그리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맥그리그의 XY 이론, 그리고 요우치의 Z 이론, 리커드의 관리 시스템 이론, 헤크먼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이렇게 해서 8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과정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브롬의 기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까 합니다. 브롬의 기대 이론은 인간의 동기부여는 자신의 노력에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또한 자신의 노력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더욱 크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보면 동기부여는 결과에 대해서 보상이 이제 부여되는 가치인 유의성과 성과의 달성 시에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수단성,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하는 가능성, 그거는 주관적 확률과 같은 믿음, 기대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과 달성했을 때 바람직한 그러니까 또 수단으로 제기가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확률성으로 높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더더욱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각 글자에 해서 보야이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인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행동에 앞서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특정한 결과가 이루어질 확률을 고려하여 행동하고, 그 선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지적 지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될 것보다는 될 것에, 그리고 보상이 약할 것보다는 많은데, 그리고 이 보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더더욱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걸 자각했을 때 받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인데요. 조직원이 받는 보상과 자신이 기울인 노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보상과 노력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노력을 더하면 보상이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동기부여에서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 개인이 보상 체계를 공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그만큼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하면 동기라는 부분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을 결정한 요인은 자신의 투입과 산출, 중거인물 등이 있는 거죠. 비교 대상에 보다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했다고 치는데 A라는 그러니까 나 말고 A라는 사람은 보상을 더 많이 받았거나 작게 받았냐에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조정하고 중거인물의 변경, 조직의 이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것들이 그냥 보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보상이 되면 더 잘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없다고 해서 학교 수업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상을 주는 게 제3자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줄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보상의 공정성하다라는 부분은 나 스스로한테 부여해 주는 것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포트하고 롤러의 기대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정 이론의 한 영역이고요. 브롬의 기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 수행 및 직무 만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했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과 연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론들을 이제 짜집기라는 표현 조금 한건데 적절하게 연계함으로 해서 나의 이론을 더 좋은 이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동기부여는 노력과 성과 그리고 기대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기존의 설명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족해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을, 그러니까 만족하면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서 만족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과 내용 이론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브롬의 기대 이론, 직무 수행 및 직무 만족의 변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근데 이제 이게 어디가 주라는 부분에서는 브롬의 기대 이론이 어, 핵심까지는 보는데 요걸 기본으로 두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목표 설정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로크에는 이거 뭐 가장 먼저 주는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이 목표 설정 이론을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설정한 목표가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동기에 대한 인지 과정적인 접근 방법을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 관리, 기회 계산 제도, 경영정보 관리 등의 경영기법에도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목표 설정 이론의 부분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인지적 요인에는 가치관과 목표가 있고, 이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과 감정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욕망과 감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목표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표가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성과를 높이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목표의 난이도는 높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쉬운 목표보다 동기유발이나 집중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는 동기유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의 설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는데 그 목표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이 부분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져야만 하고 성과가 향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목표보다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만든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목표 달성에 동료 간의 경쟁이 있어야만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직들 내부에서는 적절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삼성이죠. 삼성을 예를 들면 그 안에 경쟁도 있고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기 이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접목하는, 아직까지 이제 사회복지한테 완벽한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쭉 살펴보면 동기부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동기부여란 조직의 관리자나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재적이고 외재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기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적관리, 자원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 조금 남은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역 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면 됩니다. 꼭 김해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의 시설 또는 기관의 이름, 명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관을 선택한 나름의 이유, 여러분 개개인의 이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또는 기관의 현황,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시설 및 특이 사항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뭐 계속 찾다 보면 그 내용들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희망이요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시든지 하시면 이거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공고를 했으니까 결산서를 예산서도 그러니까 뭐 했고 하니까 3개월 정도를 오픈하고 있으니까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기간만에 뭐 특이사항에 대한 것도 조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지자체 시설과의 차이점, 뭐 성과나 한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조사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느끼는 뭐 소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제출일은 주중반 같은 경우는 6월 5일까지 주말반 같은 경우는 6월 1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직접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수업을 가는 날짜니까 수업하시는 날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예전에 많이 받고 했는데 이렇게 형식이 다 너무나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직접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팀별 과제가 아니라 개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개하는 시간도 되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동영상 수업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준비 잘 하시고 그러니까 특히 과제 준비 잘 하셔서 그러니까 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